기본적으로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하는 작업들은 다 사건으로 기호화 시켜 놓는 거야. 정보들을. 보통 이러한 확률 문제들 주어질 때, 뭐 연습 예제, 오른쪽에 있는 연습 예제처럼 뭐 사건마다 기호를 아예 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기본 예제처럼 사건들을 어떤 상황으로 그냥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설명해 놓은 것들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단계를 거쳐야 돼? 기호화 단계를 먼저 거쳐야 돼. 그리고 이런 확률 문제들은, 특히 조건부 확률이나 교사권에 관한 문제들은요, 이런 사건 간 관계들이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것들을 말로 서술하게 되면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다른 영역보다 훨씬 많아. 논리적인 어떤 충돌이나 정리 안 되는 문제들 때문에, 언어적인 요소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뭐 일단 이 문제를 떠나서 이런 형태의 확률 문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일단은 사건마다 기호를 해놓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 기호에 따른 확률의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확률 정보를 사건 기호를 이용해서 확률 관계로, 확률식으로 표현을 해놓고. 알겠지? 그게 습관화가 돼 있어야 돼, 이런 거는. 자, 어느 제약회사에서 1만 정의 알약을 생산했다. 표본 공간이 얼마? 1만이라는 얘기야. 표본 공간 1만. 그런데 한 정의 알약이 모조 알약으로 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자, 1만 분의 1의 확률이다. 뭐가? 어떤 알약 하나를 집었을 때 그것이 모조 알약일 확률. 얼마? 1만 분의 1. 알약이 모조품인가 진품인가를 구별하는. 자, 알약이 모조품인 확률. 알약이 진품일 확률. 이것들이 나와 있는 거지. 자, 사건 하나 정의하자. 어떤 알약이 진품인 사건을 A, 어떤 알약이 모조품인 사건을 B라고 정의할 때, 사건의 정의부터. 진품 알약, 모조품 알약. 그러면 문제의 조건으로부터 PA는 얼마란 얘기야? 어떤 알약 하나를 뽑았을 때 그것이 진품일 확률이라는 얘기지? 그치, 1만 분의 9,999. B의 확률은 물론 1-PA로 써도 되긴 하지만 1만 분의 1. 알약의 진품인가 모조품인가를 구별하는 기술을 이용할 경우, 기계라고 하자. 진품 알약은 90%의 확률로 진품으로 판정된다. 아, 여기에 어떤 사건이 새로 끼어들어가는 거야? 어떤 알약이 모조품인 경우와 진품인 경우, 실제로 이건 실제로 모조품이고 진품일 확률을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지금 논하고서 있는 거는 기계에 판정하는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판정하는 것도 뭐야? 판정한다고 해서 실제로 다 모조품이고 진품인 거하고는 다른 문제잖아, 이거는. 그치? 그래서 판정하는 사건들이 또 들어가는 거야. 기계가 진품으로 판정하는 사건. 진품이 모조품이라고 판정하는 사건, 기계가. 그치? 그래서 진품 판정, 참이라고 이제 진품이라고 판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모조품이라고 판정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어떤 사건을 지금 그럼 여기서 쓰고 있냐면, 진품 알약을 90%의 확률로 진품으로 판정한다. 이건 무슨 확률이야? 조건부 확률이야? 교사권의 확률이야? 응? 교사권이야? 교사권이야? 아니면은, 조건부 확률이야? 이게 교사권이 아니라 조건부 확률이 되게 돼요. 이미 뭘 추려놓은 거야? 진품 알약을 추려놓은 거야. 알겠지? 진품 알약을 추려놓고 거기에서 뭘 찾은 거야? 진품이라고 판정하는 사건을 다룬 거야. 진품 알약을 갖다 놓고, 그럼 모집단이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알약이야? 모든 알약을 대상으로 했다고 한다면, 임의 알약으로 계산을 했다면, 알겠지? 이 기계에다 넣을 때 임의 알약을 넣었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임의 알약을 넣게 되면 이거는 전체 집합이 모집단이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여기는 전체 알약이 아니라 어떠한 알약? 이미 진품인 알약만을 쓴 거야. 알겠지?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진품인 알약을 넣었다. 그럼 모집단이 뭐가 되는 거야? 진품 알약 전체가 모집단이 되는 거야. 그에 대해서 진품이라고 판정하는 사건.
그러니까 이건 교사건이야? 아니면 조건부 확률이야? 전체 집단에 대한 사건의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뭐다? 이거는 그렇지. 조건부 확률로 봐야 맞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뭐로? 진품 알약을 넣었더니 진품이라고 판정을 요걸 봤다는 얘기야. 이게 얼마? 90%. 자, 진품 알약을 모조품으로 판정하는 확률 5파라는 확률 10분의 1. 그 다음에 진품 알약을 모조품 알약을 진품으로 판정하는 경우 얼마? 0.1. 모조품 알약을 모조품이라고 판정하는 확률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기계 성능 테스트의 결과들이지. 보통 성능 테스트 실험들은 교사건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뭐야?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치? 알고 있는 그것을 뭐 조건으로 해서 실제로 맞추냐 못 맞추냐 이게 테스트 결과는 보통 기계 테스트에서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교사건이 아니라 그렇지 조건부 확률의 확률들이야. 이런 종류의 것들은 알겠지? 특정 사건이 이미 벌어진 거야. 특정 사건이 이미 벌어진 거야. 특정 사건이 이미 벌어진 상태에서 자 어떤 사건? B라는 사건이 봐봐. B라는 사건이 이미 벌어졌어. B라는 사건이 이미 벌어진 거야. 알겠지? A라는 사건이 진품인 사건이 이미 벌어진 거야. 진품의 알약을 넣었다는 얘기는 그 중에서 모조품으로 판정되는.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뭐가 돼야 돼? 교사건이 아니라 그 조건부 확률이 돼야 되는 거야. 전제의 조건이 어떤 집합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알겠지? 그래서 헷갈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호화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걸 차분하게 찾아보라는 얘기였어. 자 그런데 마지막에 원하는 것은 임의의 알약 한정을 검사한 결과 이번엔 임의의 알약을 넣었어. 그러면 이건 뭐가 돼? 전체 집합이 되는 거지 그치? 전체에서 검사한 결과 모조품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모조품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그런데 그때 시기 알약이 실제로 모조품일 확률은 90%이다. 얘는 어떤 확률을 계산한 걸까 그러면? 마지막에 문제에서 원하는 건 지금 마지막에 판정한 거. 여기는 뭐가 전제가? 어떤 게 전제야? 실제로 모조품인 게 전제야? 아니면 판정이 먼저야? 그치, 이거는 판정이 먼저야. 이미 알약을 넣었는데 판정했지? 그치, 판정을 했는데 그게 모조품일 확률을 계산한 거야. 실제 모조품일 확률. 그러니까 뭐가 선행의 문제야? 선행의 사건이야? 이 경우에는? 그치, 판정하는 거야. F라고 판정했을 때 얘가 모조품이야. 얘가 0.9라고 했다. 이게 맞는가? 요거 조사하라는 거야, 이 문제는. 맞아, 틀려. 뭔가 오류를 일으켰어. 결과적으로 계산값이 맞는 건 나중에 계산해 보면 되는데, 얘는 어떤 착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 그치. 이것과 착각했을 가능성이 많지. 모조품 알약을 넣고 모조품으로 판정하는 경우와 모조품 알약으로 판정되었을 때 실제로 모조품일 확률을 착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누가? 철수가. 철수 맨날 하는 짓거리. 헷갈리지? 사는 게. 이제 이렇게 기호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한 일사천리로 계산되는 거야. 이런 문제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P, B바 F인데 저 P, B바 F를 그러면 그냥 생짜로 구할 수 있냐? 어쨌든 이 정보로부터 구하는 거지. 자, P, B바 F를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P, B바 F. 그냥 일단 조건부 확률부터 쓰는 거야. P 뭐분의? F분의 P, B, 곱 F.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는 뭐야? 그러면 F라는 사건은 도대체 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치? F 사건의 구성과 B 곱 F의 구성. 요걸 이제 분석해 보는 거야. 이것들과 관련해서. 주어진 정보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쓰면 좀 쉬울 거야. P, B 곱 F란 여기에 있는 정보들이 그냥 쓸데없이 버려지는 정보들이 아니라 뭐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교사권은 조건부 확률은 교사권으로, 교사권은 조건부 확률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지. 그치? P, B곱. 그러나 B바 F로 이걸 직접 나타내면 안 돼. 이걸 B바 F로 나타내면 안 되지. 우리가 이거 알고 싶은 거니까. B바 F가 아니라 어디에서도 구할 수 있어? F바 B에서도 이걸 구할 수 있지? F바 B에서도. P, F, 바 B. P, F와 B는 우리가 여기 정보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뭘 곱하면? P, B를 곱하면. 그치? 요 교사하는 식 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버려지는 선후관계가 바뀌어있는, 조건의 선후관계가 바뀌어있는 조건부 확률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교사권의 확률이라든지 확률관계들을 갖다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PF라는 전체에서 거짓으로 판정되어지는 사건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는 두 가지로 갈라지죠. 이건 봐봐. PF는 조건부 확률이야? 아니면 전체에 대한 확률이야, 이거는? 이건 전체 사건에 대한 확률이지. 그치? 그러면 전체 사건에 대한 확률은 반드시 뭘로 계산해줘야 돼?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야 돼? 교사권의 확률을 계산해야 돼? 전체, 표본 공간이 전체 집합이면 교사권이야, 이거는. 어떤 교사권들로 F가 이루어진다? A고 F인 경우와 B인데 F인 경우. 진품인데 모조품으로 판정되는 경우와, 그치? 응? 진품이고 모조품으로 판정되는 경우와 모조품이고 모조품으로 판정되는 경우. 전체에서. 그것들을 합하고, 그래서 이런 전체니 표본 공간이니 표본 공간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느냐, 모집단을 어떻게 잡느냐, 이게 조건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알겠지? 이 식의 구조에서도. PF를 전체에 대한 거니까 이건 전체에 대한 교사권. 모집단이 뭐가 되는 전체가 되어지는 사건에 대한 표현을 써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각각 또 요 조건부 확률, 우린 여기 교사권은 없으니까, 그치? 조건부 확률, 다시 조건부 확률과, 그치? 특정 사건에 관한 곱으로 나타내야겠지?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P, F바 B, 곱 P, B. 분모는, A, F는 P. 여기 있는 정보들로 고쳐야겠죠? 그치? 목적적으로 P, F바 A, 곱 P, A, 플러스 P, F바 B, 곱 P, B. 자, 이제 여기 있는 모든 값으로 다 환산이 됐죠? 이제 계산해보면 되는 거예요. 계산은 여러분한테 맡기고, 계산의 결과는 대략 112분의 1 정도가 나옵니다. 약으로. 근데 이걸 몇 퍼센트로? 90%로. 10분의 9로 판정했어. 완전 또라이지, 이거. 사기를 쳐도 이런 식으로 사기치면 너무 걸리지. 기계의 성능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확률적 조작을 했다라.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해야 되지. 의약품이니까 그래야 돼. 야, 의약품 이거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뽑아냈다고 제대로 그냥 팔아버렸는데, 그거 출연해고 팔아버렸는데 먹고 죽어버렸다. 누가 책임질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세상 망하는 거, 세상 더러워지는 거야. 이 실험 결과의 조작들은 정말로 나중에는 생각지도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 자연계 학생들 특히 그런 데다가 신경 많이 써야 돼. 알겠지?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하거네. 제가 수업을 흐트르게 준비하고 말도 안 되게 사기치고 수업 이끌어가면 여러분들 인생이 망가지는 것처럼, 물론 이제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은 먼저 떠나겠지만, 응? 자, 과정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제 팀만 정리하자. 첫 번째, 뭐에 신경 써라?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사건의 기호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보의 정리. 알겠지? 그 다음에
주어진 사건에서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는 건 이제 두 번째고, 저런 것들은 별거 아닌 거고. 뭐에 대한 거? 조건부 확률과 저 사건의 확률에 대해서. 이것들의 관계를 확실히 인식해야 돼요. 알겠지? 이것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모집단, 표본 공간. 이것을 무엇으로 잡냐에 따라서 이것들은 달라지는 거다. 그것만 제대로 인식하면 조건부 확률 문제, 특히 수능 정도의 문제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틀릴 이유가 없어. 알겠지?